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목이 많이 잠기셨는데. 네. 제가 녹음하는 시각이 새벽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여명이 트기 전에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2018년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교수님 개인사도 그렇고요. 또 나라 안팎의 일들까지 다 포함하자면. 개인사는 늘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제 방에도 크게 붙여놨지만은.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네. 만나는 장면이 압도적이었죠. 지금이야 무슨 네. 경제가 어떻고 민생이 어떻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는데 그러나 진짜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면은 2018년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18년과는 전혀 다른 네. 그런 성격의 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한반도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일들이 오래 벌어졌죠. 네. 네. 새해에도 정말 그런 우리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히 한반도 문제만 잘 풀리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참 미래가 굉장히 크게 열릴 텐데 하는 생각도 네, 좀 맞습니다. 네. 네, 미래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저는 상상력의 영토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된다는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된다는 것, 요즘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단순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사고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은 항상 분단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섬에 갇혀서 예. 헤어나지를 못했었죠. 네.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 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돼서 우리가 네. 대륙으로의 이동 통로가 확보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섬이 아닌 대륙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예. 전혀 달라지죠. 자, 그런 세월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더 지혜와 건강을 더하면서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그 국면을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자, 오늘 교수님 2018년의 마지막 날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대륙으로 이탈리아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이탈리아 작가군요. 네, 오늘은 그 이탈로 칼비노. 칼비노. 라는 이탈리아 작가인데요. 예. 쿠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학자였고 어머니가 식물학자였는데 쿠바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쿠바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이탈리아에서 작품을 쓰다가 198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한국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우리 시간에도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반쪽짜리 자작 그리고 나무 위의 남작, 존재하지 않은 기사 등등 이탈로 칼비노 선집이 한국에 소개돼 있을 정도로 민음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많은 마니아들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칼비노가 쓴 작품 소설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늘은 왜 고전을 읽는가 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고전을 읽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우리 기차 타고 유럽 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 마냥 차창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예. 책도 몇 권,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야 할 텐데, 이 작품을 참조하면은 어떤 책을 넣고 하면 좋을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 왜 고전을 읽는가 하면서 여러 항목들이 쭉 있어요. 네 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항목만 보겠습니다. 왜 고전을 읽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고전이란 정의를 합니다. 고전이란 사람들이 보통 나는 무엇을 다시 읽고 있어 라고 말하지 나는 지금 무엇을 읽고 있어 라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다. 네. 라고 정의합니다. 처음 읽으면서 네, 처음 다시 읽으면서. 읽는다라고. 네, 아니면 읽지 않으면서 다시 읽는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예. 이 정의 다음에 우리 칼비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예. 동사 읽다 앞에 붙은 다시라는 말은 유명 저작을 아직 읽지 않았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궁색한 위선을 드러낸다. 아, 공색한 위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안심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아무리 청소년기부터 폭넓게 책을 읽어왔다 해도 항상 읽지 못한 중요한 작품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세상에 읽어야 할 책들, 읽고 싶은 책들 정말 많죠. 근데 늘 먼못을 읽고 읽는 인간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특히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들이 나는 먼못을 다시 읽고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그 중요한 작품들을 못 읽은 예. 읽어야 할 작품 못 읽은 데 대한 궁색한 변명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이런 예. 그 고전에 대한 정의들이. 아, 그럼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읽기 위한 욕망들, 읽고자 욕망들을 이렇게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저는 또 나름대로 고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뭐 전에도 자주 교수님께 말씀드렸지만은 고전은 만들어진 당시와 또 오늘 읽히는 이 시대에 교훈이 다르지 않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탁자한 네. 그런 글의 모험을 저는 고전으로 이렇게 정의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시련을 통과한 이 작품이라는 거죠. 시간의 시련을 통과한 작품. 네.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네. 고전에 대한 훌륭한 정의 중에 하나죠. 예. 네. 그럼에도 또 이런 정의도 있다고 늘 말하죠.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이렇게. 예. 우리 칼빈의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번째 고전에 대한 정의를 우리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이란 그것을 읽고 좋아하게 된 독자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책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만이 그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여러 겹의 삶을 산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 독자들이 소중한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주는 게 바로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탈로 칼빈이라는 탁월한 우리 이탈리아 작가, 풍자와 유머가 아주 풍부한 작가가 얘기하는 그 고전에 대한 정의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고전이란 다시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책이다. 네, 이게 저는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악들 여러 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그 노래들 늘 들어도 좋고 또 어떤 상황에 들어도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처럼 좋은 책들도 다시 읽을 때마다 전혀 뭐 새로운 얘기를 들려줄 때가 많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서. 그게 좋은 책이 갖는 미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고전이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제로 그 책을 읽었을 때 더욱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창의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 이게 탁 와닿습니다. 우리가 고전이라 이러이런 책이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낯설어 보일 수도 있고 이렇죠. 근데 그걸 실제로 그 책을 읽었을 때 더욱 독창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 창의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 이게 고전이라고 우리 이탈로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해주는 뭐 논어, 남들이 얘기해주는 뭐 이렇게 플라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막연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근데 직접 대할 때, 직접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듣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칼빈의 얘기처럼 고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예, 제가 늘 말씀드린다마는 그 어렵게 해석하고 어렵게 말하는 자들, 그 지식을 자신만이 전유하려고 하는 그 이른바 전문가들의 논간 때문이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직접 대하면. 제가 뭐 고전 중에 뭐 또 하나의 그 대표적 고전인 성서를 보다 보면요. 네. 그 약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 배려 이걸 뭐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네.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왜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지 하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과 그걸 어떤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다른 차원인지 모르죠. 예. 그리고 그 현실적 맥락에서 고전이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실현한다는 것. 그건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책을 많이 읽는 것과 깊이 읽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깊이 읽는다는 건 자기 삶의 리듬이나 호흡과 일정 정도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테고요. 네. 많이 읽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깊이 읽다 보면은 그방 말씀하신 대로 정서를 깊이 읽다 보면 정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들을 현실에서 내 몸의 언어로 또 실천의 언어로 옮길 때 그게 그 깊이 읽는다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이탈로 칼비노의 왜 고전이 읽는가를 올해 마지막 그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뭐 처음 보면은 고전이란 왜 읽는가, 고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 14개 항목으로 시작됩니다만은 이 책을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고전들 쭉 그 오디세이아부터 시작해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디드로의 운명론자 자크 그리고 플로베르 그리고 톨스토이 헨리 제임스 등등 해밍이까지 중요한 작품들을 이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글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책들, 제가 몰랐던 책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그 이탈로 칼비노를 안내 삼아서 또 새로운 그 책의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탈로 칼비노의 왜 고전이 읽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 그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고전이 너무 어렵다. 아니 뭐 무슨 고어로 돼 있기도 할 뿐더러 또 어떤 그 시대의 맥락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거의 뭐 암구어 같은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은 어떻게 걸러내서 읽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여쭤본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고전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한 권의 책, 고전이 탄생한 그 역사적 맥락, 역사적 상황들을 이해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죠. 또 그래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현대의 상황에서 다시 읽어내는 것, 이 두 방향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독서 행위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텍스트가 탄생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을 모조리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고전이나 어떤 텍스트를 접할 때 좀 두려움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네. 사실 직접 만나면은 직접 대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리어드나 오디세이아라는 그 고전들을 서양의 고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양의 뭐 장자든 논어든 이러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정작 만나서 넘기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인사나 누인사 거치면서 부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어느 틈에 우리의 얘기로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말들, 오래된 낯선 언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엔 좋은 번역자들이 많아서요. 훌륭한 그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석도 잘 달려 있으니까 참조하면서 차근히 읽다 보면은 우리 이탈로 칼비노가 얘기한 대로 남들이 얘기할 때 들었던 것과 내가 직접 만났을 때 그 환희들, 그 기쁨들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탈로 칼비노라는 작가가 소개하는 이 왜 고전이 읽는가라는 그 안내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안내서를 참조할 필요는 물론 있지만
직접 만나는 것만큼 뭐랄까, 느꺼움이랄까, 기쁨은 덜합니다. 고전을 남들이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고전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근데, 책을 사는 기준은 남들이 다 얘기하는 고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베스트셀러 말고요. 이런 잘 팔리는 책 말고, 예. 요즘에 이렇게 잘 나가는 책 이런 거 말고, 남들이 다 아는 고전이란 명명하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책들을 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버릴 이유도 없고요. 예, 예. 그리고 그건 아들내미, 딸내미 시집 장가갈 때, 예. 선물로 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책들일 테니까, 그리고 그런 선물일 테니까, 그런 고전들 이렇게 집에 갖춰놓는 게 틀림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고르느냐라고 늘 질문하는데, 질문도 그렇게 대답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세계문학 전집이나 그 시리즈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예. 서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위원들이 엄선한 것이어서 그 책들에 대해서는 신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올해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내년 1월 1일, 내일은 특집으로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한 15분 내지 20분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막 영혼이 살찌는 것 같아서 비만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내년에도 더욱 살찌워 주시길 바라면서 교수님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